번째 이슈였고요. 두 번째 이슈는 첫 번째 이슈와 바로 연결되는 건데, 나는 윤석열의 오늘 메인 주제예요. 핵심 지지층이 지금 붕괴하고 있습니다. 붕괴하고 있어요. 결론 먼저 얘기하자면 윤석열 핵심 지지층이 붕괴하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또 하나는 이 의료 시스템 붕괴 문제. 이것 때문에 윤석열의 핵심 지지층이 지금 저는 붕괴하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이 됩니다. 한국갤럽을 보니까. 사실 저는 이 정권이 뭘로 무너질까? 물론 처음에는 이 김건희 문제가 너무 크니까, 물론 저는 옛날에 김건희가 무슨 줄리였다느니 아니면 뭐였다느니 그런 관심이 없고, 심지어 도이치모터스도 그 문제 갖고 정권이 무너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수사들을 윤석열이 막거나 아니면 방해할 때는 무너지겠지. 근데 김건희 문제는 김건희 문제고 윤석열 문제는 윤석열 문제니까 전 따로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에 최상병 특검, 최상병 문제, 최상병 수사 외압, 윤석열 이걸로 망하겠구나 했어요. 최상병 특검 직접 개입했으니까 윤석열이. 이거 굉장히 큰 거죠. 물론 이태원 참사 같은 문제도 있지만 이거는 뭐 윤석열이 직접 개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니까. 다만 굉장히 정부가 무도하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처신하지 않고 있고 이상민 같은 사람들을 막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건 문제지만, 이태원 참사로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책임져야 되지만 이거 갖고 정권이 무너지기는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최상병 특검을 봤을 때는 야, 이건 무너지겠다. 윤석열이 직접 개입한 것 같은 정황이 나오니까 이건 무너지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일 큰 게 사실은 이 의료 시스템 붕괴되고 있는 거. 이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커지는 이유가 뭐냐? 어저께 윤석열 얘기 들어보니까 윤석열은 지금 뭐 의료 시스템 붕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잖아요. 아니, 어저께라도 만약에 여러분 의료 시스템 의대 정원 문제를 제가 너무 독단적으로 했습니다. 반성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가능성이 있는데, 어제 보세요. 의대 정원 문제는 끝났대. 그러고 있거든요. 야,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권의 이런 진짜 산소호흡기를 마지막으로 떼버리는 사건은 이 의료 시스템, 이 붕괴 문제 이거겠구나.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는 걸 제가 원하고 있고 윤석열 끌어내리고 싶어.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이 의료 시스템이 더 붕괴돼갖고 많은 사람이 죽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 정권이 무너지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죽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국민들이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이 정권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윤석열 무너뜨리기 위해서 의료 시스템이 팍 붕괴되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라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이 윤석열은 그렇게 방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여파로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지. 지 핵심 지지층부터가 완전 붕괴됨으로써.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오늘 나온 갤럽 조사입니다. 갤럽 조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갤럽 조사. 이 조사는 언제 했냐? 8월 27일부터 어제 29일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참 애매한데, 29일까지 했으니까 윤석열 어저께 했던 이 브리핑, 기자회견도 반영이 됐겠지요. 반영이 완벽하진 않지만 일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돼요. 전 그런데 어저께 윤석열의 브리핑이 절대로 플러스는 되지 않을 겁니다. 전 그래서 다음에 나올 여론조사에서는 오늘 나온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진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보다. 근데 오늘 윤석열 지지율이 몇 프로가 나왔냐? 23%가 나왔습니다. 23%. 윤석열 지지율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게 언제였냐면 5월 다섯째 주였어요. 그때가 21%. 그리고 그때 이후 지금 제일 많이 떨어진 거죠. 지난주에 비해서 4%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갤럽은요, 전통적으로 갤럽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와요. 보수적으로. 갤럽은 역대 저희가 뭐 갤럽 조사 맨날 보니까 갤럽은 그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나오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오는 여론조사지요. 그런데 요번에 몇 프로 나왔냐? 23%. 23%. 저는 다음번에 조사하면요 21% 이하로 나올 거다. 바람 같아서는 한 19%대 나왔으면 좋겠는데 더 떨어질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요 23%가 어떤 수치냐? 어떤 수치? 갤럽은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그냥 그 주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저기 처음부터 집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 경향성을 한 번에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역대 정부들 지금 윤석열 정부가 3년차 1분기거든요. 역대 정부들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이후 네? 노태우 정부 이후 역대 정부들을 싹 봤을 때 역대 정부에서 윤석열이 지금 제일 낮아요. 보면은 요 빨간색이 윤석열이거든요. 3년차 1분기 지지율이 역대 최저입니다. 심지어 노태우보다 낮아요. 노태우보다. 이게 말이 돼? 아니 어떻게 노태우보다 지지율이 낮을 수가 있습니까? 노태우보다. 노태우 3년차. 노태우 때보다 지지율이 낮아요, 지금. 이 지지율이.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건방지게 어저께, 내가 들어와갖고 3년 동안, 그동안은 한 번도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대한민국이 돼갑니다라고 막 잘난 척하고 있는데,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지금 역대, 노태우 정권 이후에 들어와가지고, 노태우 정권보다도 지금 지지율이 더 낮다고요, 지금. 이거는 국민들한테 완전히 버려진 거로 봐야 돼, 지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해?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근데 이 지지율 나온 거를 좀 세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선 보면요. 아까 말했죠. 잘하고 있다가 23%인데 지금 이 23%가 서울, 지금 서울 평균이야, 서울 평균, 수도권. 그러니까 그만큼 안 좋은 거죠. 저는 그런데 좀 정말 걱정스러운 게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은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미 평가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 결과가 다음 지자체, 지방선거 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장이라든가 구청장들이 국민의힘이 한 석도 갖고 가면 안 돼. 제발 그렇게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잘하고 있다? 그나마 높은 것이 어디냐면은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부울경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높은 게 아니죠. 대구 경북도 잘하고 있다가 37위예요. 못하다가 51위고 대구 경북도 부울경 29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연령으로 가면요 60대가 38 70대 이상은 잘한다가 못한다 보다 높아요. 14%가. 야 대단하죠. 70대 이상. 70대 이상 노인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기대할 게 없어. 뭐 제 말을 노인 비하라고 하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70대 이상이니까. 근데 이것만 봤을 때 70대한테는 뭐 기대할 게 없고. 근데 제가 오늘 주목한 건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직업별. 여러분 직업별로 봤을 때 윤석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지층 직업이 어디였냐? 전업주부거든요. 실제로 여기서도 전업주부가 제일 높지요. 39%. 그리고 무직 은퇴 층이 높아요. 31%. 무직 은퇴 기타는 뭐 연령이 높아갖고 무직 은퇴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직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속해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전업주부가 39%,
물론 잘못하고 있다가 더 높지만 무직 은퇴가 30일 그나마 높지요. 지금까지 제가 갤럽 조사를 항상 봐오지만 항상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지지층 직업이 누구냐면 주부들 그리고 무직 은퇴 기타입니다. 생활 수준으로는요 우리 여러 번 얘기했죠. 가장 가난한 사람들 하 28% 제일 높아요. 여기가 그냥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근데 윤석열 지지층이 지금 붕괴하고 있다는 게 전 여기에요. 전업주부와 가난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원래 윤석열에 대한 강력한 지지층인데 그 지지층의 이 여론조사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심상치가 않아. 물론 우선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높긴 높지요. 지금 뭐 직업군 딴 데에 비해서 전업주부가 제일 높으니까 39%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생활 수준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 28%가 제일 높아요. 오케이 좋아. 그럼 보겠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일 지금 분노하는 게 뭐냐면요 1순위가 경제, 민생, 물가예요. 14%. 두 번째가 뭐냐? 의대 정원 확대예요. 의료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지난번에 비해서 6%가 올라갔어. 6%가 올라갔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경제, 민생, 물가가 지금 불만이 제일 큰데 윤석열은 본인이 잘한다고 믿고 있죠. 그리고 의대 정원 문제는요.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2%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갖고 확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6% 올라가서 8%.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이 추세는요. 문제는 이게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경제, 민생, 물가는요. 이게 지금만 1등이 아니고 그 전에도 1등이었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제일 분노하지만 그러니 하거든요. 근데 의대 정원 확대, 의료 시스템 붕괴 문제 있죠. 이 문제는 그냥 지금 어렵네. 계속 어렵네. 그게 아닙니다. 그 분노가 계속 커질 만한 이슈예요. 왜? 지금 내가 멀쩡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지금 피해 없지만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혹은 다음 주라도 내 가족이나 내 지인들이나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당장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문제예요. 지금 의료 시스템 붕괴 문제로는 우리 진보만 피해보는 게 아니고 진보 보수 관계없이 대한민국 누구나 돈이 있건 없건 영남이건 호남이건 관계없이 누구나 이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누가요? 주로 노년층, 노령층이 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이 피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이번에 윤석열 응급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대안이 뭐예요? 지금 응급실 뺑뺑이 문제. 응급실 가면은 의사가 없고 자리가 없어갖고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 뭡니까? 나 진짜 욕이 나오는데 어떡하지? 욕하면 안 되죠. 진짜 막 씨발 욕이 나오는데 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막 지금 열받았는데 대안이 뭐냐면요. 응급실에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자리가 없는 거니까 사람을 못 오게 하겠다. 못 오게. 어떻게 못 오게 하냐? 응급실 왔을 때 자기 부담금을 높이겠다는 거 아니니까. 비싸게 하겠다는 거야. 비싸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 못 오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취지는 중증이 아니면 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중증인지 아닌지를 누가 알 수 있어요? 내 아이가 아파. 새벽에. 내 아이가 새벽에 막 열이 나고 아프면은 어떤 부모가 이 정도는 경증이네. 참어. 내일 병원 열면 그때 가자?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애가 막 울고 열이 오르면은 무조건 응급실 가는 거지. 근데 갔더니 병원 가갖고 괜찮습니다 하는 마음이 놓이는 거지. 어떤 부모가 아이가 지금 울고 있고 열이 나고 막 그러는데 이걸 보고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윤석열은 뭐라는 겁니까? 중증이 아니면 오지 말라는 거야. 중증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환자가. 그래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뭘로 한다는 겁니까? 돈으로. 올라면 와. 그런데 자기 부담금 엄청 높일 거야. 돈 많이 낼 거야. 지금은 싸게 내는데 앞으로 돈 많이 낼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응급실에 돈 없는 사람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실제로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갖고 병원에 못 가잖아요. 미국 사람들 웬만큼 이렇게 배고 그러면은 본인들이 꼬매. 병원에 안 가잖아요. 우리 보면 안 되면은. 지금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과장이 아니에요. 진짜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음 여론조사 나올 때 보면요. 이 의대 정원 확대 문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라고 하니까 의대 정원 확대? 이게 그냥 확대가 아니죠. 가로치고 의료 시스템 붕괴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더 커질 겁니다. 더 커질수록 윤석열의 핵심 지지층 누구요? 주부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노인들 지지율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절망적인 건 뭐냐? 어저께 국민의힘이 그 연찬회의 있었죠. 어제 오늘 연찬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그리고 장상용 시민사회 수석, 그리고 이주호 그 교육부 장관이 갔어. 가갖고 뭐 했냐? 국민의힘 의원들 앉혀놓고 의료 개혁 문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80분 동안 정신교육을 시켰죠. 근데 여기서 이 새끼들이 뭐라고 했냐? 야, 나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니, 의료 시스템 붕괴 문제로 윤석열이 욕먹고 윤석열이 끌어내려주면 좋지. 좋지만 우리가 이거를 막 바라면 안 돼요.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은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건데. 저는 윤석열 끌어내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를 원치 않거든요.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끌어내릴지언정 의료 시스템이 붕괴돼가지고 국민들이 고통받고 막 죽어나가고 그걸 기대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이 새끼들 하는 거 보고 있으면 진짜 상당수의 국민들이 정말 죽어나갈 것 같아요. 죽어나갈 거. 그냥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로. 조규용이가 그리고 장상윤이가 어저께 연찬에 가갖고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해요. 장상윤 사회수석 뭐라고 하냐? 정부가 요번에 의대 증원 2,000명 한 거는 굉장히 많은 변수와 합리적인 추론들이 들어가 있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대 증원 숫자는 절대 줄일 수 없대. 조규현 복지부 장관 이 새끼 뭐라고 하냐? 나 깜짝 놀랐어. 진짜 깜짝.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그대로 얘기할게요. 전공의들이 이탈해서 약간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종합했을 때 응급실 붕괴는 사실이 아니다. 야, 이거 만약에 그냥 했으면은 사람들이 이거 아마 가짜뉴스라 하죠. 가짜뉴스. 제가 만약에 그냥 조규용이가 어저께 국민의힘 의원들 연찬회의 가갖고 전공의들이 이탈해서 약간 힘들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거짓말이야. 응급실 붕괴 상황 아니야. 했대요. 하면은 아마 보통 사람들은요. 야, 너 아무리 그럴 수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냐. 설마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런 말 했겠어?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새끼가. 이게 정상입니까? 지금 약간 힘든데요. 약간. 서울에서 40대 남자가 편의점에서 쓰러져 갖고 병원을 못 찾아가지고 뺑뺑이 돌다가 응급차에서 죽었어요. 서울에서. 어디 도서 산간 지역이 아니고 서울에서. 이게 지금 약간 힘든 거예요? 약간? 응급실 붕괴라는 건 사실이 아니래.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119 구조사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119 구조사들이 이 사람들이 직접
응급환자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병원을 한 번에 못 들어가거든요. 항상 뭐 5군데, 6군데, 10군데 이상을 돌아다니는 거니까 이거 정상이 아니니까 119 구조대원들이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냈어. 이러면 안 된다고. 당사자들이 실제로 병원 의사들도 지금 다 쓰러져 나가고 있고 그런데 응급실 붕괴는 붕괴가 아니래. 이게 거짓말이래. 가짜뉴스야 가짜뉴스.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조기용 2035년에 의사가 1만 5천 명이 부족할 거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늘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장난해 지금? 2035년에 부족하다는 국책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세요. 장기적으로 2035년도에 의사수 충분히 배출하려면 지금은 여러분들 참아야 됩니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은요 뭔가를 고치거나 개선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윤석열 지지율 말고요 국민의힘 지지율도 이번에 떨어졌죠. 30%. 민주당은 똑같아요. 31%. 그런데 이 지지율은 엄청난 격차예요. 왜냐하면 조국당이 7%거든요. 아니 조국혁신당 없을 때도 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지금 계속 비슷비슷하면서 국민의힘이 조금 앞섰거든요. 원래 조금 앞섰는데 지금은 조국신당이 7% 나오는데도 민주당이 앞서고 있잖아. 그럼 이거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보수당이. 갤럽에서는 민주당이 그 국민의힘을 앞선 적이 많지가 않아요. 보통. 지금 지난 총선, 그 지지단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때도, 압승하기 전까지도 갤럽은요, 국민의힘이 거의 이기는, 혹은 비슷한,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이런 여론조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민주당이 31%를 앞서고 있는데 조국당이 7%야. 그러면 이거는 거의 보수가 엄청나게 걱정하고 이건 정상이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 지금.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지지율을 보면요. 지금 서울에서 31%, 국민의힘이 30인데 조국혁신당이 7%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서울에서 선거하면은 서울에 뭐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설마? 그리고 이 투표를 하게 되면은 민주당으로 상당수가 몰릴 거라고 봤을 때 지금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민주당이 훨씬 더 앞서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이 앞서는 곳은 대구 경북 그리고 부울경이 있어요. 47, 41. 이거는 뭐 그렇다고 쳐요. 연령별로 보면요. 30대 같은 경우가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같네라고 그러는데 같은 게 아니죠. 조국혁신당이 15%예요. 조국혁신당이 제일 지지율이 높은 게 50대. 50대가 조국혁신당이 제일 높은데 15%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50대 층은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똑같네. 그게 아니죠. 그렇게 볼 게 아니고 격차가 제일 많이 벌어진 연령이 50대라고 봐야 돼요. 조국혁신당이 15%나 나오거든요. 국민의힘이 높은 건 어디냐면은 60대와 70대죠. 이거 당연한 거지. 그런데 직업을 볼까요?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 같은 경우 원래 자영업자는 민주당이 높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도 조국혁신당이 13% 가져갔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양쪽이 똑같고 국민의힘이 높은 직업은 어디냐? 전업주부 42% 그리고 무직, 은퇴, 기타 37% 여기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전업주부와 무직이 높다고요 원래. 그런데 요번에 보면요 무직이 생각보다 많이 안 높아. 32%, 37%, 조국신당 5%. 그건 똑같은 거거든요. 원래 안 그랬어. 원래 무직, 은퇴, 기타가 훨씬 높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크게 높지 않지요. 생활 수준도 보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제일 차이 나는 곳이 원래 하거든요. 여기서 이상해. 원래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이 국민의힘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나오냐? 민주당이 39%가 나왔어요. 국민의힘이 32%, 조국당이 4%. 그만 합치면요 43%거든요. 이런 적이 없어요. 이상하다. 원래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지지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나왔죠.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졌어. 이게 지금 이게 뭐지? 뭐가 분위기가 이상한데?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거와 함께 우리가 함께 볼 게 뭐가 있냐면, 이번 갤럽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조사를 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윤석열이,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주년 맞아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합니다, 저 지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립니다, 이 민주당 사과하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갤럽에서 이번에 조사를 했어요. 오염수 방류 시작된 지 1년 됐다. 우리나라 해양과 수산물이 오염될까 걱정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물어보니까 걱정된다가 75%입니다. 압도적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은요, 1년 지났는데 우리나라 앞바다 멀쩡하다, 문제 없다. 야, 괴담 선포하는 야당 민주당 사과하라,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실제 국민의 75%가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십시오. 모든 지역, 서울, 경기, 대전, 세종, 충청, 전라, 그리고 대구, 부울경 다 70% 훨씬 이상이고, 대구 경북도 68%예요. 대구 경북도 압도적이죠. 대구 경북에서도 68%라고요. 연령별로 보면요, 보면 알겠지만 60대, 70대도요 60%가 넘어요. 연령대가 봤을 때. 아니, 다른 연령대는 당연히 70%, 80%고 60대, 70대도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는 걱정스럽다는 게 60%가 넘어요.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47%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도 되게 높은 거죠. 재밌는 거, 직업 보죠. 직업. 윤석열 정부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게 누구랬어요? 주부라고 했죠. 주부인데 윤석열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 주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고 있어. 78%.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응? 전업주부들,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가장 지지세가 높은 직업군이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전업주부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걱정스럽다고 78%, 제일 높아요. 제일 높아. 그래서 여기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갑자기 여러분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합니다, 그렇게 바뀔 리 없잖아요. 바뀔 리가 없어. 지금 의료 시스템 문제,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타협할 여지가 지금 전혀 없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전혀 타협할 지금 조짐이 전혀 없어. 전혀 없기 때문에 윤석열 지지층의 핵심 지지층들이 지금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잖아 지금. 또 보세요. 생활 수준 봤을 때 생활 수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가장 강력한 전통적인 지지층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고 있어. 80%. 80%.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지지하는 생활 수준 상중상 있죠. 그 사람들은 68이에요. 68. 오히려. 그런데 윤석열을 가장 지지하는 생활 수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80%. 80%.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 후쿠시마 지금 위험성이 과장이냐? 윤석열이 이거 지금 괴담이다 그랬는데 지금 후쿠시마 위험성에 대해서 과장으로 느끼냐?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
과장되지 않았다가 54%, 과장이 35%, 20% 이상 국민들은 이 과장 아니야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구 경북도 과장 아니야가 50%예요. 과장이 39%, 12% 차이. 50%면 겨우 반이네. 그게 아니고 과장이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야죠. 11% 차이. 대구 경북도. 연령층으로 보면요, 60대하고 70대는 지금 과장되었다가 아니다보다 좀 높긴 높아요. 60대는 46%가 과장이다, 42%는 과장이 아니다, 4% 높고, 70대는 10% 높아요. 그런데 보세요, 전업주부가 윤석열 정부의 가장 간혹한 지지층 아닙니까? 그런데 48%가 과장 아니다, 33%가 과장이다, 15%나 전업주부 측에서는 과장되지 않았다고 놓고 있죠. 그리고 이 생활수준 여기도 45%가 과장 아니다, 31%가 과장이다, 14%.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핵심 지지층을 우리가 지역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직업 그리고 생활 수준으로 나눴을 때, 여기서 봤을 때는 윤석열 지지율이 앞으로 떨어지고 완전히 붕괴할 수 있는 조짐이 확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의료 시스템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걸로는 윤석열 정부가 정말 저 바닥부터 흔들릴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게 단순히 그냥 정치적으로 노림수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니까,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그리고 지금 의료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세게,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계속 목소리를 내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입장이 나와야 돼. 이게 사실은 되게 필요한 이슈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 정부를 정말 끌어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슈는 윤석열 정부는 지금 그 핵심 지층 자체가 이렇게 지금 붕괴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